자, 오늘은 제가 그저께 밤에 이제 제가 가족 역사를 하다가 어, 어머니를 제가 이제 자녀들을 다른 어머니에게 이렇게 입력을 시킨 걸 제가 발견을 해서 이제 원래 어머니에게로 제가 돌려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 제가 올려드렸는데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화면에 보이시는 지성하라는 분의 자녀 3명이 여기 있습니다. 지재흥, 그 다음에 지씨, 그 다음에 지재홍. 네, 이렇게 있는데, 요 분들이 현재는 이 손씨라는 이 어머니에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옆에 보시면은 요 체크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 체크표는 아내가 한 명 더 있다. 아니면 또는 다른 아내가 있다라는 그런 표시거든요. 그러면 지성아라는 분이 아내가 손씨 외에 한 분 더 있다는 겁니다. 네. 두 분일 음, 수도 있고 세 분일 수도 있고. 자, 음, 체크표를 눌러보시면 이것이 펼쳐집니다. 제가 눌러봤습니다. 네. 펼쳐졌죠. 그러면 음, 현재 보이는 손씨와 그 다음에 서씨. 네. 이렇게 두 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씨를 보려면 이 서씨를 한번 눌러보면 됩니다. 이제 눌렀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서씨로 바뀌면서 네, 있던 자녀들이 다 없어졌죠. 네. 네. 그래서 지성하와 서씨 사이에는 일단 자녀는 네, 없는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것을 제가 아까 우리 보이던 세 명의 자녀를 제가 현재 서씨에다가 제가 옮겨버렸어요. 처음에 달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아차, 음, 내가 실수를 했구나. 이게 서씨의 자녀들이 아니라 손씨의 자녀들인데 이러면서 제가 그것을 이제 바로 잡았습니다. 그걸 제가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어머니를 바꾸려면 네. 지금 얘는 이제 자녀들의 어머니를 바꾸는 이제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 아버지를 바꾸는 걸 수도 있고 다음에는 또 자녀들을 바꾸는 걸 수도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꾼다든지. 네. 현재는 자녀들의 어머니를 바꾸는 걸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바꾸고자 하는 분의 요 아이디. 네, 요거를 눌러서 자, 누르니까 파란 글자가 뜨죠, 그죠? 네, 요 네. 복사. 요거를 누르시면 자, 아, 이분의 아이디가 이렇게 복사가 된 겁니다. 이 서씨에 대한 정보를 요 클릭 두 번으로 탁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복사가 된 상태입니다. 요 개인별 아이디가. 자,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세 명의 자녀들을 다 보려면 아버지의 개인란에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손씨의 개인란에 들어가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녀 세 명이 다 나오잖아요. 일단 아버지의 개인란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개인란에 들어가려고 지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아버지인 지성아가 펼쳐졌고요. 밑으로 쭉 보시면, 네. 자, 지성아와 서씨, 지성아와 손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손씨에게 입력되어 있는 자녀들을 펼쳐봤더니, 세 명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 세 사람 중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제가 한번 요 서씨 밑에다가 붙여볼게요. 자, 지금 서씨 밑에는 자녀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빈칸입니다. 네, 0 이렇게 돼 있어요. 0. 밑에는 예, 3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관계를 이렇게 변화를 주려면 요 오른쪽에 요 네모난 요 연필 모양 있잖아요. 요거를 누르셔야 돼요. 자, 요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자, 요거를 누르니까 요거는 자, 새로 고칠게요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연필 모양. 네. 새로 이 사람의 관계를 새로 만들게요. 작성할게요. 자, 요거 누르니까
자, 처음에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현재 어머니, 그 다음에 자녀인 지씨. 네, 제가 지씨의 요 고치는 부분을 눌렀죠, 그죠? 지씨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파란 글자가 있잖아요. 관계 삭제 또는 대체. 네, 관계 삭제 또는 대체. 요것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처음에 이제 가족 역사할 때 요 부분이 조금 헷갈리던데, 관계 삭제는 뭐고, 관계 대체는 또 뭘까? 네. 쉽게 말하면, 이 지금 지씨의 입장에서 지금 제가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씨라는 자녀, 딸. 자, 이 지씨와 손씨의 관계를 삭제 또는 대체를 한다. 네, 어머니인 손씨를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네, 지씨랑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분으로 대체한다. 네, 그런 뜻입니다.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인 지성아와 지씨의 관계를, 네, 삭제시켜 버리거나 지씨에게서 아버지를 완전 떨어뜨리거나 없애버리거나 또는 다른 아버지로 대체를 한다. 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인 손씨를 서씨로 제가 바꾸는 거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관계 삭제 또는 대체를 눌러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렀더니 위에 지씨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대로 있죠. 그죠? 네. 아래인 손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한다는 그 그림이에요. 그냥 그림. 예, 보기 좋게.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요 희미하게 관계 삭제와 관계 대체라는 것에 불이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 메모를 검토했습니다라는 요거를 체크를 딱 하시면, 네, 두 가지의 불이 들어오죠. 그죠? 체크를 해제를 하면 꺼집니다. 자, 관계를 삭제를 하면 현재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 어머니 손씨를 서씨로 바꿔야 되니까. 관계를 대체하는 겁니다. 대체. 다른 분으로 대체를 할게요. 그러면 관계 대체를 누르게 됩니다. 자, 눌렀습니다. 자, 관계 대체할 분의 이름과 한자 이름 뭐 이런 거 다 입력하세요라고 떴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름하고 입력할 필요가 없죠. 왜냐? 아이디를 우리는 복사를 해놨으니까. 그러면 아이디 번호별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네, 입력하기 위해서. 누르니까 자,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떴습니다. 자, 제가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니까 붙여넣기 이렇게 뜨네요. 그죠? 네, 다시 해볼까요? 자, 빈칸에다가 마우스 오른쪽을 딱 누르니까 붙여넣기. 자, 누르니까 아까 제가 복사했던 서씨의 개인별 번호가 복사가 되어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음을 누를게요. 자, 그러니까 페미니스트가 당신이 입력한 서씨의 정보를 찾았습니다. 라고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밑에 배우자가 지성하. 네. 일치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네. 일치 추가를 누르니까 한 번 더, 이 관계를 대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뜨는데, 뭐 입력하고 싶으시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뭐, 내가 기록을 잘못 입력해서, 네, 원래 엄마는 서씨라서,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빈칸을 그대로 놔두신 채 대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네. 자, 보셨습니까? 지씨가 서씨 밑에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죠? 형제님, 네. 진행 중에 죄송합니다. 질문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아까부터 그 아들이 엄마가 밖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찾았냐면,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배우자가 두 명일 때, 첫 번째 배우자를 먼저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 선호하는 여기에 체크표가 되어 있죠. 그죠? 이 체크 표시가 뭐냐면, 지성아라는 사람의 가계도를 펼쳤을 때, 딱 처음에 보이는 아내를 설정하는 그냥 체크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체크표가 지금 서씨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성아라는 사람의 가계도를 펼쳤을 때는
서 씨가 딱 아내로 처음에 보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요 밑에 손 씨에게 요 체크패를 해놓으시면 지성아를 가계도를 눌렀을 때 손 씨가 처음에 보이는 거예요. 아내로. 근데 여기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입력을 할 때 이 두 사람 중에 첫 번째 아내, 손 씨가 첫 번째 아내거든요. 족보상으로. 이 첫 번째 아내를 먼저 입력하게 되면 나중에 입력한 서 씨에게 자동적으로 선호하는 이 표시가 딱 이렇게 옮겨가 버리게 그냥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아, 설정이.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둘째 부인을 먼저 입력하고 제가 이제 입력하는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둘째 아내를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첫째 아내를 제가 입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요거 눌러줄 필요 없이 제일 마지막에 입력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클릭이 요 자동으로 된댔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둘째 아내를 먼저 입력하고 첫째 아내는 맨 나중에 입력을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첫째 아내를 나중에 입력하는 걸 제가 깜빡하고 아, 자녀들을 이제 제가 그날 아마 그때 피곤해서 아마 잠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뭐 이렇게 입력을 이제 서 씨의 둘째 부인에게도 제가 자녀들을 다 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또 이걸 보다 보니까 내가 또 입력을 잘못했네 이렇게 또 제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네. 그게 발견이 된 것도 네, 좋은 신기하네요. 거죠. 네. 네. 자, 지재흥을 제가 서 씨에게 한 번만 더 붙여 보겠습니다. 자, 지재흥을 서 씨에게 붙이려면 요 옆에 똑같이 네, 고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연필 모양을 눌러야 되겠죠? 자, 눌렀고 자, 어머니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 쪽에 있는 요 버튼 네, 요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대체 누르니까 자, 자녀 지재흥과 아버지의 관계는 그대로 있지만 엄마인 손 씨와의 관계는 뭔가 바꾸겠습니다라는 뜻으로 X가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체크표를 누르니까 자, 관계 삭제가 아니라 제가 설명드렸듯이 관계 대체입니다. 그죠? 자, 관계 대체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렀더니 아이디 번호별을 저는 복사를 했기 때문에 자,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가지고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붙여넣기를 했더니 복사가 미리 되어 있던 아이디가 이렇게 입력이 됐습니다. 자, 다음 눌러볼게요. 다음. 그러니까 제가 복사했던 서씨가 나타났죠. 그죠? 네. 일치하니까 제가 일치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자, 대체. 네. 자, 눌렀더니, 자, 지재흥도 서씨에게로 이렇게 옮겨갔죠. 그죠? 네. 아까는 서씨에게는 지재흥이 없었습니다. 그죠? 네. 지금은 서씨에게 지재흥이 옮겨갔습니다. 이제 손씨에게는 지재홍이라는 자녀 한 명만 남았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다시 손씨로 바꾸려고 해도 똑같습니다. 누르시고, 네. 관계 삭제를 누르시고, 또 관계 대체, 네. 누른 상태에서, 이제는 맞다. 아이디를 다른 사람을 복사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는 손씨로 옮기려면, 이 밑에 자녀들을 원래 엄마인 손씨로 옮기려면 손씨의 아이디를 복사해야 되겠죠. 아이디 복사했습니다. 네. 자, 눌러서, 자, 지금 현재 엄마인 서씨를, 자, 대체하겠습니다. 관계 대체. 그죠? 아이디 눌리고 복사해 놓은 걸 붙여 넣습니다. 다음, 일치 추가, 대체. 네. 그러니까, 자, 다시 지재흥은 같습니다. 지씨도 똑같습니다. 자, 지씨도 엄마를 바꾸겠습니다. 대체하겠습니다. 그죠? 네, 엄마의 관계를 대체하겠습니다.
아이디를 누르고 자, 복사형을 붙여놓고 다음을 눌렀습니다. 일치 추가, 대체. 자, 이렇게 하니까 원래대로 요 세 명의 자녀들이 다 지성아와 손씨 아래에 다 달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형제님, 네, 그, 이, 이름이 똑같네요. 형제가. 지재홍이고 한 명은 지재흥입니다. 예, 예, 네네. 예, 죄송합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내가 두 명일 때 그러면 족보에는 누구 엄마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족보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냥 네. 네, 지성아라는 아버지 밑에 다 그냥 자녀들이 뭐 10명이든 100명이든 다 달려 있습니다. 그냥. 그럼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럴 때는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일지 도저히 모를 때는 첫 번째 부인에게 다 달아줍니다.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나중에 복천년 때 그런 것들이 다 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불완전한 정보들이 그때 완전한 정보들로 다 이제 밝혀지고 바뀐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그, 생년월일이 기준에서 네네. 어느 정도 추적은 해볼 수가 있을 수 있죠. 아, 그렇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옛날에 시바지 분들이 네. 많으셨을 텐데, 네. 거기서, 너무 안 맞는데, 어, 첫 번째 부인으로만 다 느끼는, 딱 봐도, 예를 들면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서 찾아봐도, 네. 너무 나이 들어서 뭐, 아들 못 낳으니까, 추적은 해볼 수가 있을 수 있죠. 이제 요런 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50이 넘어도 자녀를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보시다 보면 첫째 아내가 병으로 일찍 죽은 경우가 사실은 좀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첫 번째 부인이 요 사망한 날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974년, 이분은 좀 오래 사셨어요. 네. 네, 근데 이분이 만약에 결혼하고 한 10년밖에 못 살았다.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제 있는 것도 저는 자주 발견을 하거든요. 그렇게 명백히 나오는 거에 그렇죠.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네요. 네, 지금 네. 이제 명박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듣지 않고 싶은 이름입니다. 네. 자, 바람이 새 나왔습니다. 네, 명백하게 예. 첫 번째 아내가 죽은 뒤에 태어난 자녀들은 누가 봐도 둘째 부인의 자녀겠죠, 그죠? 네. 네, 그럴 때는 둘째 부인에게 당연히 붙여주면 되십니다. 네. 네. 근데 지금처럼 손 씨도 오래 사셨고, 서 씨도 사망 날짜를 모르고 이러면 사실은 이 세 명의 자녀들이 누구의 뭐 자손인지는 자녀들인지는 참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어머니에게 다 붙여준다. 네, 이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가족 구성원에 있는 요 두 부부를 이제 봤을 때 제가 추가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결혼 사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요게 뭐냐면 요 두 분 사이에 우리가 결혼 날짜를 입력해 놓으면 요 중간에 결혼 날짜가 딱 뜹니다. 근데 현재는 입력한 게 없기 때문에 결혼 사건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요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도 요 버튼입니다. 네. 자, 요 버튼을 눌러볼까요? 자, 눌러보니까 우리가 아까는 미처 못 봤던 요 밑에 자, 관계 생애 사건 이런 글자들이 나옵니다. 관계 사실, 관계 출처, 메모. 네. 이 영어를 좀 직역을 해놓으니까 조금 저에게는 이 관계 사실, 관계 출처 이런 말들이 조금은 딱딱하게 좀 느껴지네요. 네. 관계 생애 사건.
자, 자, 이분들의, 김영인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분들의 생애 사건 추가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죠? 네. 생애 사건 추가를 눌렀더니, 첫 번째로 이 결혼한 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 대적 등본을 뗐을 때 이분들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 날짜를 뭐 알 수 있다. 네.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죠? 결혼을 언제 한 거는 대적 등본이 다 나옵니다. 그랬을 때 날짜를 입력할 수 있고 또 장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혼 장소로 제가 한국을 제가 입력해 볼게요. 한국. 네, 이분들이 분명히 한국에서 결혼을 하셨을 거니까. 왜 그렇지? 네. 자, 그래서 밑에 뜨는 여기 완성 표시. 네, 그죠? 요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표준이 선택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밑에 요 표준화된 위치 액세스가 되어 있는 요거 선택하시면 네, 표준화된 장소. 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그죠? 네, 잘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저장 딱 누르면 네, 생애 사건에 네, 결혼은 한국에서 했다라고 지금 보이시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생애 사건 추가를 제가 한번 더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니까 결혼이라는 사건 오른쪽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뭔가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눌러봤더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결혼 무효를 했다. 사실혼이다. 이혼, 동거함, 네, 결혼, 네, 이렇게 5가지가 나오네요. 그래서 만약에 서씨, 밑에 있는 서씨가 지성하는 분과 뭐 사실혼이었다. 그러면 이 사실혼을 누르시고, 네, 사실혼 장소는 뭐 한국 이래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그런 정보들이 표시가 됩니다. 뭐 관계 사실, 뭐 이거는 또 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은 이 부부에게 자녀가 없다고 표시하려고 합니다. 네, 자녀 없음. 네, 지금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해당 사항이 없죠, 그죠? 역시나 다른 거 한번 뭐 있는가 한번 요거 눌러볼게요. 자, 눌러봤더니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녀 없음. 이건 자녀가 없다고 할 때, 네, 요 입력을 하는 거네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잠시만요. 생애 사건, 잘못 눌렀습니다. 죄송해요. 관계 출처. 자, 이제 출처가 나왔습니다. 이제 출처. 이 출처에 대한 의미를 모르시죠, 그죠? 네, 요거 잘 걸렸어요, 이제. 너 딱 걸렸다, 이제 이겁니다. 아, 이 지성아와 손씨. 자, 이분들을 결혼했다라고 우리가 지금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죠? 근데 이 결혼에 대한 혹시 출처가 있는지를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출처란 건 뭐냐면 이분이 뭐 살아 계셨다. 뭐 결혼을 어디서 했다. 그러면 그런 출처의 증거들은 결혼 뭐, 선언 뭐 성약 그 뭐라 합니까? 뭐 그런 걸일 수도 있고 그죠? 네, 아니면 결혼식 사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 사진이 될 수도 있겠죠. 이분이 살아 계셨다는 정보 중에 하나가 족보 사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면 그분이 집필했던 책이라든지, 네. 활동했던 그런 모습이 담긴 사진이라든지, 자, 그런 것들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도 입력을 할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지금 지성아라는 분의 개인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개인을 보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자, 상세사항, 연대표, 출처,
협력, 추억, 의식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하나 누르실 때마다 이 안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현재는 우리가 상세 사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지성아에 대한 상세 사항. 이름은 뭔지, 성별은 뭔지, 출생, 사망, 자녀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본관, 그죠? 충주지시 충성군파,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다른 이름, 네, 일명 성환이고, 자는 20살 때 성인이 됐을 때 받았던 이름은 용일이다. 네. 그 다음에 자녀는 누구고, 아내는 누구고, 부모는 누구다, 형제는 누구다. 상세한 사항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상세 사항, 그죠? 자, 연대표는 뭘까요? 연대표. 연대표 한번 눌러봅시다. 누르니까, 자, 우리가 입력해놨던 이분의 출생, 네, 아기 모양 나오죠, 그죠? 이분의 출생 연도, 1881년. 자, 자녀가 출생한 연도, 1905년도에 첫 번째 자녀가 나왔다. 지재흥이 나왔다. 자, 또 지씨가 1908년 나왔다. 이런 것들이 쭉 사망을 하셨다, 이분이. 네. 연대표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옆에 출처가 있어요, 출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아라는 분을 입력을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입력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출처를 입력하면, 다른 누군가가 이 지성아와 비교를 하려고 딱 봤을 때, 더 확실하게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같은 사람인지 틀린 사람인지. 그래서 물론 이름이나 출생 연도 뭐 이런 것들로도 우리가 같은 사람이면 비교할 수 있지만 이 출처까지 입력해 놓으면 이거는 너무 정확한 정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출처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렀더니 자, 출처를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나왔어요. 네,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눌렀더니 이제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출처 추가. 이거는 출처를 이제 처음에 등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잠시만요. 자, 그리고 새로운 추억 출처 추가. 이것은 이제 사진 같은 거, 네.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출처 목록에서 첨부.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미리 입력해 놓은 어떤 족보의 사진이나 그런 정보가 있다면, 거기에서 이제 고를 수 있는, 네. 출처 목록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그런 칸입니다. 저는 몇 가지 사진을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고르면 됩니다. 네. 자, 근데 새로운 출처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새로운 출처를 입력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적혀 있는 영어들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하세요라고 알려놓은 겁니다. 이거 누르시면 네, 없어집니다. 그냥. 네, 이런 거 누르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렵게, 처음에 보시고,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좀 어렵겠는데?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출처를 입력할 때 뭐만 잘 보면 되냐면, 추억 추가만 잘 보시면 돼요. 뭐, 제목도 물론 뭐 입력하실 수 있겠죠, 뭐. 네. 근데 추억 추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웹페이지라는 곳에 요 파란 글자가 가 있잖아요. 이것은 인터넷 어디 페이지에서 출처를 입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된 것을 한번 등록해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추억 추가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자, 눌렀어요. 누르니까 아까 영어가 사라지고 이 두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또 이 두 글자는 뭐냐? 추억 업로드하기. 네. 그리고 갤러리에서 선택하기. 자, 추억을 업로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눌러볼게요.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 네.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누르니까 제 컴퓨터에 있는 네, 문서라는 곳이 열렸다. 그죠? 네. 그래서 카카오톡 받은 파일을 눌러보시면 네, 요런 사진들이 쭉 뜹니다. 그러면 요거 누르시고 열기를 딱 하시면 여기에 이 사진이 탁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출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은 관계가 없으니까 제가 다시 취소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갤러리에서 선택하기는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서 자, 추억 업로드하기 할 때 여러분들 컴퓨터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입력하고 있는 족보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등록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죠? 네. 등록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내 휴대폰으로 찍어서 내 컴퓨터에 깔려있는 카카오톡에 그것을 다운받아가지고 다시 저장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갤러리에서 선택하기. 요게 이제 사실은 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에 대한 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갤러리가 뭔지 아주 중요한데, 갤러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패밀리 서치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사진과 음성을 저장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클라우드라고 하죠. 클라우드. 네, 네이버 클라우드, 뭐 다음 클라우드. 네, 다음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여러분들의 동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공간이죠. 그죠? 갤러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갤러리에서 선택하기 누르니까 자, 저의 갤러리가 열렸어요. 저의 갤러리. 여러분들이 갤러리에 만약에 하나도 뭔가를 입력을 안 해 놓으셨으면 네, 이런 사진들이 안 뜨겠죠. 그냥 영어로 다 뜨겠죠. 그죠? 네, 요런 이름도 없고. 자, 나의 추억해서 5834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갤러리라는 곳에 등록된 내 사진은 5834장인 거예요. 네, 그리고 첫 화면은 모든 사진들이 이렇게 다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네, 이 갤러리에 등록된. 그래서 뭐 사진이 쭉 나옵니다. 뭐 결혼 사진도 나오고, 네, 그 다음에 결혼 사진 좀 많이 나오네요. 자, 뭐 하여튼 모든 사진은 다 나옵니다. 네, 너무 많이 입력이 나.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진들을 선택을 하시면 갤러리에 이렇게, 네, 아까 거기 말한 이제 첨부란에 딱 첨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이 갤러리가 펼쳐졌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앨범은 자, 여기 제가 요 만든 앨범이 있습니다. 네, 만들어 놓은 앨범이 있고 현재 이 갤러리를 펼쳤을 때는 요 앨범의 새로운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만들어진 갤러리를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다시 꺼볼게요. 우리 요 위에 보시면 네, 요런 글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 보시면 추억이라는欄이 있어요. 추억. 자, 추억을 누르시면 갤러리가 나옵니다. 이 갤러리가 요 밑에 있는 이 갤러리예요. 네. 그래서 이 갤러리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앨범의 제목,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2021년도 사진 이런 식의 이름을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올해 사진들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미 여기에서는 입력된 그 사진들을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자, 다시 선택해 볼게요. 여기서는 새로운 뭔가를 만들 수는 없어요. 이미 입력된 것을 불러오려고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희 둘째 형의 사진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렀어요. 누르고 나서 첨부, 네,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보실 때, 네, 사진이 보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잠시만요. 네, 녹화. 원래는 이 저장이 떠야 되는데 저장이 왜 안 뜨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이렇게 하시고 나면 이렇게 저장에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장을 누르시면은 이 사진이 네, 이 지성아라는 분의 출처에 이렇게 딱 등록이 되는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은 그게 되는 거겠죠. 뭐 족보 사진이나 이 지성아라는 분에 관계된 사진이 원래는 등록이 되는 거겠죠. 그죠? 네. 자, 새로운 출처를 입력하는 거는 제가 해봤고, 저기 삭제해 볼게요. 자, 이제는 출처를 눌러서, 자, 출처 추가를 눌러서 출처 목록에서 첨부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출처 목록은 뭐냐면 제가 이미 등록해 놓은 출처 목록이 있어요. 자, 그것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내 출처 목록 칸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광산김씨 양강공파 통덕락공에 대한 요 사진도 제가 등록해 놨고 충주지시 대동보 네, 이것도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요 안에서 제가 이제 이 지성아라는 분을 찾아가지고 입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첨부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먼저 체크하시고 네, 첨부를 누르시면 돼요. 네. 자, 첨부를 출처하는 이유 네, 안 적고 그냥 첨부를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첨부라는 글자가 요 마크로 바뀌었죠, 그죠? 네. 그랬을 때, 자, 다시 이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요 뒤로 가기 버튼이 없어서 요 바로 가기가 가는 뒤로 가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성아라는 분의 이름을 다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분에 대한 출처가 하나 등록이 됐습니다. 맞죠, 그죠? 충주지시 대동보. 네. 출처 보기를 한번 눌러봅시다. 출처 보기를 눌렀더니 야, 충주지시 대동보라는 제2권의 족보에 대한 사진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첨부하는 이유는 제가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그죠? 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지성이라는 분의 출처가 충주지시 대동보 제2권에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잠시만요. 제 가계도를 가보면 저희 할아버지의 출처에는 할아버지 생전에 사진이 있으시고 몇 가지 사진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출처가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입력하는 부분들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니까 이런 출처들을 사실은 입력을 대부분 안 하죠. 네. 그래서 출처는 네,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 갤러리만 잘 알면 된다. 네, 그런 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자, 갤러리 나온 김에 자, 요 위에 있는 추억의 갤러리를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갤러리. 자, 갤러리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갤러리를 들어가 보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갤러리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 위에 플러스 버튼이에요. 플러스 버튼. 여기에서는 이제 추억을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화면들은 다 똑같죠, 그죠? 네. 나의 추억에서 5,835장의 사진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 형제님, 이게 지금 컴퓨터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형제님이 다운로드 올려놓으신 거예요? 예, 업로드를, 이제 갤러리. 내 패밀리 서치 계정에 올려놓은 겁니다.
아, 올려놓으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 만약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사진들이 많이 저장이 돼 있다. 그러면 용량을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페미니 서치 네. 계정에다가 이렇게 다 네. 올려놓으시고 네. 컴퓨터에 있는 사진들은 다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도 가벼워지고 나는 페미니 서치에 들어오면은 언제든지 이 사진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용량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용량에는 지금은 동영상은 일단 올릴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이제 사진하고 여기에 보시면은 요 이어폰 모양 있죠? 네. 이어폰 모양은 음성 녹음 소리가 이제 첨부가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이제 많이 올릴 수 이제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용량은 제가 모르지만 뭐 몇만 장 올려도 아, 예. 상관없을 정도로 지금 사진과 음성 파일은 엄청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음성 파일이 있다는 게 네, 사진과 함께 음성 파일이 그렇죠. 같이 되는 거죠? 네, 제가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자, 아까는 새 앨범이라는 글자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심히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자, 새 앨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러볼게요. 누르니까, 자, 제목을 입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목을, 2차 강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저 밑에 가나다라 그 다음에 숫자 순으로 이름이 되거든요. 2차 강의해서 하나도 없는 0 이렇게 나타났죠, 그죠? 네. 요거를 이제 눌러보시면 이 2차 강의라는 이 디렉터 안에 우리가 사진을 이제 이렇게 옮길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 사진을 옮길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네. 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플러스 버튼. 플러스 제가 눌렀습니다. 제가 누르니까 파일 선택하기 나와요. 이거 사실은 조금 절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 그죠? 근데 파일을 선택하는 것을 누르시면은 내 컴퓨터에 있는 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뜨죠. 그러면 내가 사진이 있는 칸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있는 칸이 내 컴퓨터에는 카카오톡 받은 파일이다. 그러면 열기. 그럼 카카오톡에 있는 사진들이 열렸죠, 그죠? 네. 그러면 뭐 이런 사진을 한번 넣고 싶다. 그러면 선택을 하시고 열기를 딱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진이 하나 새로 등록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죠? 네. 네. 그럼 사진이 이게 등록이 된 거예요. 자, 이 등록된 사진에 우리가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플러스 눌리고 파일을 선택해야 되니까 파일 선택을 누르고 그 다음에 내 컴퓨터가 뜨면 자, 넣고 싶은 사진 눌러서 네, 열기를 한다. 그러면 또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요 사진에 대한 제목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뭔가 추가할 수 있는 요 플러스 버튼이 보이잖아요. 그죠? 네. 자, 요런 것들이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제목 추가를 누르면 당연히 제목이 되겠죠. 애기 사진. 자, 애기 사진이라고 등록이 됐죠. 그죠? 그죠? 네. 네, 여기 제목 추가에는 발 사진. 네, 그리고 엔터를 딱 누르시면 발 사진. 자, 그리고 요 플러스 한번 눌러봅시다. 네. 요거를 눌렀을 때 뭐가 나타나는지를 봅시다. 자, 요 파란 글자들은 다 뭔가 누를 수 있는 거예요. 파란 글자들. 네. 요 밑에도, 네. 자, 애기 사진이 있는데, 제목을 제가 애기 사진하고 입력을 했죠. 그죠? 그럼 여기서도 제목 편집을 누르시면 애기 사진이라는 제목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조치들은 뭐냐면,
요 사진이 만약에 거꾸로 돼 있다. 그러면 왼쪽으로 회전 한번 누르시면은 사진이 왼쪽으로 한번 탁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회전 누르시면은 오른쪽으로 한번 탁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 조치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삭제 누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확대 여기 버튼도 있네요. 확대 버튼. 누르시면 확대가 된다. 그죠? 마이너스를 누르시니까 네, 축소가 되고. 자, 이 밑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추억을 기록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음성 녹음입니다. 음성 녹음. 자,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거. 자, 누르니까 자, 누르니까 여기 오디오 표시가 딱 이렇게 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마이크 지금 허용을 하라고 지금 떠나요. 자, 허용했습니다. 자,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자, 요거 누르면 이제 음성 녹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누를게요. 자, 이 애기에 대한 추억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제가 스톱을 했습니다. 완료 눌러볼게요. 완료. 자, 완료 누르니까 이렇게 제가 아까 말한 것들이 이렇게 업로드가 되는 과정이 지금 보여줍니다. 우리 처음에 누르실 때 3, 2, 1 이러잖아요. 근데 3 나왔을 때부터 벌써 녹음이 되더라고요.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예전에. 네. 그래서 아버지 사진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 사진이고요. 아버지는 저를 언제 낳으셨고 아버지는 참 친절하신 분이셨고 뭐 전쟁에 나가셔서 안타깝게 전사를 하셨습니다. 하면서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뭐 저 먹으라고 맛있는 것도 잘 사주셨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녹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뭔가 플레이 버튼이 생겼네요. 그죠? 자, 제가 아까 녹음한 게 이렇게 다시 들어간 거예요. 자,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이 애기에 대한 추억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소리가 안 나죠. 3, 2, 1, 이 구간이더라고요, 보니까. 누르자마자 녹음을 하셔도 되더라고요. 소리를 내셔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진들을 올려놓고, 이런 음성 녹음을 해놓으면, 다음에 우리 자녀들과 몇 년이 지나서, 이제 패밀리 서치 계정이 들어와가지고, 야, 우리 사진 한번 보자. 갤러리에 들어가서,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이 갤러리가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패밀리 서치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무료로 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제가 추억할 만한 사진들을 이렇게 쭉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사진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제 둘째 형 사진인데, 요게 백지영의 파워피플이라는 예전에 방송에 나왔던 그 사진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입력했는지 한번 플레이해 볼까요? 이 사진은 김용걸이 백지영의 파워피플에 나와서 녹화한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입력을 해놨어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이 사진을 딱 보고 뭔가 음성 녹음된 게 있네? 플레이 시켜보면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한번 옮겨보시고 그래서 갤러리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러한 혜택들을 이제 누리시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그거 했잖아요, 그죠? 자, 사진만 제가 이렇게 등록하는 거 했잖아요. 요거 누르시면 오디오 누르시면 음성도 이렇게 녹음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진을 갖고 와서 음성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녹음할 수도 있고. 자,
사진이 뭔지. 네, 사진은 사진 보여주고. 그죠? 자, 음성은 아직 음성만 녹음된 거는 여기 없어가지고 아직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뭐, 제 보시면은, 우리 뭐, 민중이 어릴 때 사진도 제가 쭉 입력을 해놨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뭐, 셋째 세연이 이름도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앨범 제목을 만들어서 쭉 이렇게 입력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봉사했던 우리 선교사들 사진도 제가 입력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한번 입력해놓으면 나중에 보기 되게 좋죠. 네. 우리 둘째 딸 그 친구 침례식, 네. 이런 것도 제가 사진을 다 넣어놨어요. 네. 휴대폰으로 찍기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옮기셔가지고 네. 음성도 녹음해놓고 하시면은 되게 좋은 거죠. 자, 앨범 제목 만드는 거 제가 알려드렸죠, 그죠? 이거 앨범 눌러서 제목 누르시면은 저장됩니다, 그죠? 그리고 만들어진 곳에 사진을 넣고 싶다. 그러면 플러스 누르시면 돼요. 그죠? 네. 제가 엄청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저희 아버지 뭐 칠순 때 사진도 넣어놨고, 네. 그죠? 그 다음에 사회야구 좀 오래 해서 이제 사회야구 했을 때 뭐 이런 사진, 네. 기업에 이제 협찬을 제가 따내가지고 그런 조인식 하는 것도 쭉 올려놨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추억을 누르시고 갤러리를 누르시면은 요 칸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추가하고 음성도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사를 해볼까요, 우리가? 자, 첫 번째 화면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 바탕화면, 해머리서치의 바탕화면. 바탕화면으로 돌아가서 자, 최근 사람들에 보시면은 제가 아까 봤던 지성하가 나옵니다. 최근 사람들에 보시면 지성하. 네. 이 사람의 개인란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자, 들어가서 보니 자, 출처 여기에 충주시 대동부 입력이 됐습니다. 그죠? 네, 눌러보니까 족보 찾아서 뜨고요. 그죠? 네. 출처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면 출처 목록에서 첨부. 왜냐하면 저는 출처 목록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입력해 놓은 출처 목록이 있으니까 출처 목록을 첨부를 누르시고 이번에는 충주지시 대동부 제3권 901쪽 이거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요걸 한번 첨부시켜 볼게요. 자, 첨부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요 클립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이러면 첨부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첨부가 되는데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고 패밀리서치 자체 프로그램에서 한번 검토를 합니다. 이 사진이 혹시 음란물은 아닌지, 네, 이게 합당한지. 그래서 몇 시간 뒤인지 아니면 하루 뒤인지 그때가 되면은 확실하게 첨부가 딱 되어 있습니다. 자, 뒤로 가기 버튼이 없으니까요. 바로 가기를 누르신다 했죠? 시선아. 요거를 눌렀습니다. 자, 그랬더니 출처가 2로 바뀌었습니다. 충주시 대동부 제3권 901쪽 들어갔죠, 그죠? 네, 출처 보기 한번 눌러봅시다. 이게 뭔지. 네, 이 족보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족보 사진을 제가 눌렀더니 이 페이지에 대한 사진이 네, 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그분의 이름이 있다. 이제 이렇게 네, 되는 거겠죠. 그러면 누가 봐도 족보 제3권 901쪽에 이 사람이 나와 있구나. 그러면 자기가 들고 있는 족보하고도 비교할 수도 있고 네, 똑같은 사람인지 더 비교하기 쉽잖아요. 그죠? 네,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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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